간혹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요, 혹은 마취를 위해서 혈액검사 진행 중에 강아지의 간 수치가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이 좀 안 좋아요,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을 듣게 되면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요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아마 그건 그동안 강아지가 아무런 증상이 없이 건강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간 수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간 수치가 안 좋아지는지, 간이 안 좋은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평소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의 강아지 간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말하는 강아지 간 수치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간 수치란 것은요, 혈액 검사 시 나타나는 강아지의 간 기능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효소들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 효소 수치는요, 각각 ALT, AST, GGT, ALP를 말하는데요, 이 효소들은요 간세포 속에 있다가 간이 손상되면은요 세포가 망가지면서 세포 밖으로 나오며 측정이 되게 됩니다. ALT는요 간세포 손상에 제일 민감한 수치로요, 간 자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반면 AST는요 간 외에도 심장이나 근육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심장의 손상 시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ALP는요 간과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올라가는 수치로요, 간 질환이나 담낭 혹은 담도 질환 시 올라가게 되고요, GGT는요 주로 단집 정체 같은 담낭의 문제 시 올라가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수치를 가지고요, 간의 문제인지 담낭의 문제인지 간 외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이런 간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귀병이나 피부병 혹은 아토피 같은 알러지 질환으로요, 장기간 약물을 사용한다면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약은요 간에서 대사가 되고 오랜 기간 약을 먹는다면요 간은 피로해지게 되고 당연히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비만 역시요 간을 손상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많은 지방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요, 지방간으로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세포 자체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인자가 간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독성 물질의 섭취도요 직접적으로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책 중 먹은 유기농 비료나 사람의 타이레놀, 펜잘 같은 소염증제나 포도나 자일리톨, 초콜릿 같은 사람의 음식도요 간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 패턴과 들쭉날쭉한 식사량도 간 영양 대사 과정에서 무리를 주어서 강아지의 간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영양 균형이 잘 안 맞는 좋지 못한 저급한 사료도요 간에 지속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노화 역시 강아지 간 수치가 높아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강아지가 간이 안 좋아지면은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사실 간은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간이 나빠져도 통증이나 이상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정말 간이 많이 손상된다면은요 무력해지고 평소보다 덜 움직이며 활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식욕이 떨어지며 체중이 평소보다 10% 이상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담즙이 섞인 녹색이나 혹은 진한 노란색의 구토나 설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먹고요,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며 심해지면요 눈이나 잇몸이 노랗게 보이는 황달 증상을 보이거나 심하면 배에 물이 차서 불룩해 보이는 복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심할 경우에만 이런 증상을 보이고요, 대부분요 증상 없이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 강아지의 간 수치가 높다면은요, 간 기능이 떨어졌다면은요, 간이 안 좋다면은요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까요? 우선 정확한 진단으로요 간이 왜 안 좋은지, 얼마나 안 좋은지, 간에 어디가 안 좋은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 후 식단은요 지방 함량이 높은 사료를 피하고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된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로얄캐닌이나 힐스, 퓨리나, 내추럴 밸런스 같은 글로벌한 브랜드에 잘 알려진 양질의 소화가 잘 되는 사료를 먹인 것이 안전합니다. 밀크실이나 SAME, 아데노실 메티오닌 같은 이런 성분이 포함된 간 보조제를 먹입니다. 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오르소덱소시콜린산이나 실리마린 같은 약을 처방받아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동안 먹이기도 합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간식을 피하고요,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요,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비만이라면요 반드시 살을 빼주셔야 합니다. 비만은요 간 기능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럼 강아지의 간을 보호하려면요 평소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까요? 해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간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 검증된 대형 회사의 좋은 사료만 급여하시고요, 절대 함부로 이름 모를 회사의 사료나 간식은 급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름 모를 회사에 처음 보는 음식은요 굉장히 조심하고 먹잖아요. 안 먹든가요? 주치의병원을 정하시고요, 되도록 모든 치료는요 그곳에서 받아 의무 기록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관되게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썼던 약물들이 모두 기록에 남아서 내 강아지의 간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의사들은요 차트에 꼼꼼하게 기록해가며 얼마나 오랜 기간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평가해가며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쉬약 기간을 충분히 정해가며 약을 처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병원을 막 바꾸면은요 그전 기록이 손실되어서 중구난
내분한방 돼버리거든요. 특히 강아지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의 오시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콜릿이나 비료, 사람의 소염 성대, 자일리털 이런 강아지가 무심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치우고 조심해야만 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간 같은 장기는요,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요, 아주 심해지지 않으면요 그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음식만 먹이고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서 강아지의 간을 보호해줘야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침묵의 장기인 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